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구 전체 아파트 값은 내렸지만 수성구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노년층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라지볼 탁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지볼을 소개합니다.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경상북도가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합니다. 분만을 제외한 외래 진료를 매주 1회 시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5대 광역시 중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바로 대구입니다. 매매가도 계속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내놨습니다. 대구 전체 아파트 가격은 내렸지만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주요 단지의 매매가는 올랐습니다. 범어 내거리 인근 범어 4동과 만촌 3동, 그리고 황금 2동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거래가 늘었습니다. 값도 1년 사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신고가를 찍는 분위기입니다. 올 초에는 한 7억 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고 치면은 올 지금 상태에서는 한 8억 중반, 9억까지도 호가가 나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남구 이천동과 봉덕동, 서구 내당동과 중리동의 중대형 단지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구 내당의 한 아파트는 1년 사이 1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7월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0,070가구,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위한 할인 분양이 넘쳐나고 있지만 수성구만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성구가 제일 먼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시간이 경과하고 되면은 달서구에서도 또 북구에서도 올라가는 단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앞두고 나타나는 전조현상이. 한편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구 지역 7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5로 한 달 사이 8.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평소에 탁구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파리올림픽에서도 신유빈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며 그 열기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빠르고 역동적인 만큼 나이가 들수록 즐기기 어려워지는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보완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라지볼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트 위로 주황색 공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경기 모습이나 사용하는 장비를 보면 탁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종목입니다. 누구나 탁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장비와 규칙 등을 변형한 라지볼입니다. 라지볼은 일반 공보다 크고 색깔이 선명하게 주홍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랠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체력 보강에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지볼은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주황색 공을 사용합니다. 탁구공과 비교하면 직경이 4mm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을 치기가 쉽고 무게는 0.5g이 적어 타구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라켓 표면에는 수많은 고무돌기가 있어 공의 회전이 덜 들어가고 네트 높이도 일반 탁구보다 2cm 높습니다. 강한 공격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서 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공이 눈에 잘 보이고 해서 치기에 좀 느려가지고 아주 좋아요. 또 운동량도 많고 이러니까 이 남아는 어른들이 이 치기에 아주 좋은 운동 같아요. 그리고 이 날씨의 변화 없이 언제든지
와서 칠 수 있으니까 참 너무 좋아요. 라지볼 경기 방법은 일반 탁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점수에서 한 팀이 2점을 앞설 때까지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탁구와 달리 라지볼은 13점을 먼저 획득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또 주로 팀을 구성해서 복식 경기로 이루어지는데 모두 어르신들의 체력 안배를 위한 방안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활성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라지볼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라지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산양면에 라지볼 전용구장도 개장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즐기시면서 동호인들 간 사회적 교류를 이어가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경시에서는 라지볼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정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요즘.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라지볼이 지역민들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체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경시 라지볼회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북도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 국가를 방문합니다. 경북 대표단은 4일부터 5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를 방문해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와 농자재 수출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앙아시아 3개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합니다. 청송군은 그동안 부족한 의료진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중단돼 지역 내 임산부는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산부인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합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부족한 의료 장비와 진료 환경을 보완해 분만을 제외한 외래 진료를 매주 1회 시행합니다. 경주시의회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주동열 위원장은 윤리교육을 강화해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주시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질이나 성비위 문제, 음주운전, 부적절 언행 등으로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높은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초점을 두겠으며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주시 의회를 청렴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경주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경주 지역구 의원이지만 동경주 지역을 포함하여 경주시 관내 모든 지역과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게 가져
폭넓은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기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적극 반영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천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로 이를 관광에 접목시켜 지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관광객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초고령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저출생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위기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등 우리 시 초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로 유치 확정되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유치를 통해 우리 시는 제도약을 위한 최대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완벽한 준비를 도와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과 11호 태풍 야기는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온이 높은 상황에 계속해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2호 또 13호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은 일본을 관통하며 100명 넘는 인명피해를 주고 소멸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제11호 태풍 야기는 필리핀에 물폭탄을 뿌린 뒤 세력을 더 키워 중국 남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온이 높은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야기 동쪽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하면 제12호 태풍 리피가 될 전망. 하지만 당장은 태풍 발달 여부나 진로가 예측 모델별로 매우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바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위도 중에서도 수온이 높은 이 상해보다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만 부근 해상, 필리핀 부근 해상 쪽으로 해서 수온이 매우 30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해서는 이 높은 수온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가을 태풍의 위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태풍 루사와 매미, 곤파스, 흰남노 등은 모두 늦여름에서 초가을 우리나라에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가을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철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태풍이 만날 경우 극한의 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예측 모델에서는 13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가을 강한 위력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임무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영양군의 피해 복구 사업비가 32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7월 8일에서 1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는 사유재산 복구 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 복구 307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영양군은 특히 큰 피해를 본 이반면과 청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복구비의 국비 분담률이 높아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